진도 나가시죠? 3학년 2학기 개념책 피시고 개념 노트 꺼내시고 아 진짜 뭐 안 가져왔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집에 아직 어디로 빠졌는데? 집에 정리한 아직. 개념 노트는? 자, 2단원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죠. 원과 직선. 원과 직선의 첫 번째가 이제 원의 현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별것도 없으면서 장황하게 좀 쪼개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해가지고 착착착 압축을 시켜서 한 방에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현이 등장하죠. 현이 뭐야? 뭘 갖다 현이라 그래? 서연아, 현이 뭘까? 원의 변? 원의 변이 어디 있어? 자, 현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현이 뭐야?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현이라고 하잖아. 그지? 현의 정의는 뭐냐면 원의 둘레에 둘레에 뭐 상관없겠다. 둘레에 두 점을 이은 선분입니다. 그림 보고 글씨 보니까 이해되시죠? 원의 둘레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갖다가 이 녀석을 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어쨌길래 중학교 3학년씩이나 와가지고 거의 마지막에다 와서 현을 다시 배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이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그은 수선은 현을 2등분합니다. 오케이? 요 성질 때문에 현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내린 수선, 현에다 그은 수선이랑 수선의 발은 원래 있던 현을 2등분을 한다. 오케이? 왜 2등분을 하는지를 아셔야겠죠? 왜 2등분을 하냐면 원의 중심부터 원의 둘레에 있는 두 점까지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시면 얘네 둘도 길이가 같아. 얘네 둘은 길이가 왜 같아? 반지름이니까 똑같죠. 원의 반지름이니까 둘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면 당연히 여기도 90도겠지. 이해되시나? 그리고 나서 요 변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 이해되세요? 얘 직각삼각형이고 얘도 직각삼각형이야. 빗변이 같고 90도 같고 한 변의 길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같죠. 그럼 얘네 둘이 무슨 합동?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직각과 한 변이 같아. 그럼 무슨 합동이라 그래?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합동이 있잖아. 준서야 뭐야? 서연아 뭐야? RH A S A S 뭐 하는 걸까? 얘네 둘은 뭐냐면 R
HS 합동이죠. S가 뭐야? 사이드, 변이죠. A는 뭔데? 앵글, 각이죠. 그러면 RH, R은 뭔데? 분명히 다 했을 텐데. R은 뭐냐면 영어로 right angle 해가지고 직각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H는 뭐 하이포타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빗변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RHS 직각, 빗변, 한 변이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합동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필기 안 하셔도 되니까 슥 지워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건데 또 뭐가 성립을 하실 수가 있냐면, 자, 중심 여기다가 옮겨놓고 현을 하나를 또 그어봤는데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그어봤더니 원래 있던 수선이랑 길이가 똑같았던 거지.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두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얘도 왜 그러냐면 원의 중심부터 현의 양 끝점까지를 그어보시면 요 삼각형이나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반지름이니까 똑같고 90도 90도에다가 얘랑 얘는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4개의 삼각형이 서로 RHS 합동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현의 성질이 뭐냐면 원의 중심부터 현까지의 수선의 길이가 같으면 두 현의 길이는 같다 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림만 보고 아, 원의 중심부터 현까지의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현 길이도 길이가 똑같겠지라고 문제를 푸시면 정답을 추출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눈에 힘 줘. 정답을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지만 그래도 요렇게 정확히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대충 푸는 거랑은 나중에 고난도 문제에 갔을 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푸실 때 성질을 정확히 알고 푸셔야 된다. 아시겠나? 네. 다음에 원의 접선입니다. 원의 접선. 아, 이렇게 빨강색은 글씨를 못 쓰겠지? 엄청 미끌거리네. 원의 접선. 접선이 뭘까요? 만나는 거. 근데 또 그냥 만나면 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뭐가 접선일까? 그러니까 접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 그지? 접한다라는 말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접하는 선을 갖다가 접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접한다라는 거는 뭘 갖다가 접한다라고 할까? 접이라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 쓰지? 처음 먹는 음식? 먹을 때. 접접거리면서 먹는다 이런 거야? 그 음식을 접한다. 아,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약간 이런 거, 용접. 무언가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접한다라는 게 수학에서 어떤 걸 접한다라고 하냐면 곡선과 직선이 관통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곡선과 직선이 서로 관통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통하진 않으면서 여기 한 점에서 아주 살짝만 닿아 있는 관계를 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접선은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접선이 어쨌다는 거냐를 지금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우참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보드라서 그래. 이게 또 몇 번 그리면 잘 그려져요. 좀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양호해. 양호하죠. 원이 있고요.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원 밖에 있는 요 점에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려야 돼. 그럼 몇 개 그릴 수 있어? 2개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원의 위쪽으로 지나시면 되고, 하나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원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해되시나? 그래서 접할 때 곡선과 직선이 살짝 닿아 있는 요 점을 갖다 뭐라 하냐면 접점이라 그래요. 접하고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 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직선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점부터 접점까지 이만큼 선분만 갖다가 쓸 겁니다. 선분만. 아시겠나요? 선분만 갖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꼬다리들은 좀 지울게. 이렇게. 네, 요것만 갖다 쓸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접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요. 접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질 자체가 이미 나온 거지. 원의 접선의 성질이 뭐야?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 오케이? 요게 원의 접선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왜 같은지를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왜 같은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얘도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이 있을 거고요. 중심부터 2개의 접점까지 요렇게 한번 그어 보시면 요 두 길이는 어때? 같아요. 왜 같아요? 두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안 같으면 원이 아니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이야. 오케이? 얘가 잘 생각해봐. 그림이 삐뚤어져 있어서 그렇지 원이 있고 접선이 원의 밑에 정말 수평하게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 접선까지,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얘가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수직인 거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접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얘도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성립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가 수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부터, 접선이 시작하는 점부터 원의 중심까지 쭉 이어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위아래로 2개가 생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직각삼각형이 위아래로 2개가 생기는데, 얘가 빗변인데 두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붙어 있으니까 공유하고 있죠. 둘이 길이가 똑같아요.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둘 다 90도 똑같고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삼각형이 무슨 합동? RHS 합동이죠. 그러면 두 삼각형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위에 있는 접선의 길이와 밑에 있는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원의 접선의 성질 밝혀낼 수가 있다. 되셨나? 되셨어?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접점 두 개를 이어보시면 둘이 수직이에요. 오케이? 접점 두 개를 이어보시면 둘이 수직이다. 요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이어서 진행을 해보자면 원의 접선의 성질입니다. 원의 접선의 성질. 그래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삼각형이 뜬금없이 왜 등장을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다 이제. 아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삼각형의 세 변에 전부 다 원이 닿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전부 다 원이 닿아 있는 건데 얘를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두 개. 이해되시나요? 이 접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 두 개.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원에다 그은 접선 두 개. 얘도 마찬가지. 이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 두 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바로 앞에서 했듯이 원의 접선은 둘의 길이가 어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도 A야. 이해되세요?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해본다면 여기도 B야.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해본다면 이만큼의 길이도 C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뭐 하는 걸까? 자, 요렇게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접하고 있다는 의미는 사각형의 각 변에 원이 한 점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이 점에서 그은 접선 2개. 이 꼭지점에서 그은 접선 2개. 이 꼭지점에서 그은 접선 2개. 여기서 그은 접선 2개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C면 여기도 C고, 여기가 D면 여기도 D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까지는 누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지점에다가 전부 다 기호를 붙여보시면 잘 봐.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A 더하기 B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선분 BC의 길이는 얼마냐면 B 더하기 C예요. 그 다음 선분 CD의 길이는 C 더하기 D고요. 선분 CD를 왜 이렇게 써? 선분 DA의 길이는 D 더하기 A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마주보는 변끼리 짝을 지어보는 거야. AB랑 CD랑 짝을 짓는 거지. 선분 AB의 길이랑 선분 CD의 길이를 더해 볼 건데 선분 AB의 길이는 A 더하기 B고요. CD의 길이는 C 더하기 D죠.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고요. 그 다음에 또 마주보는 변 AD랑 BC가 있죠. AD의 길이 더하기 BC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DA는 D 더하기 A고요. BC는 B 더하기 C니까 결과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둘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으면 그 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 요게 원에 내접하고 있는, 아니 사각형 안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가져줄 수 있는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삼각형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각형은 내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릴 수가 있어. 사각형은 안 돼. 오케이?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사각형들만 원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각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원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사각형만 돼도 안에다 내접하는 원은 절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필기 다 하시고 쉬었다가 합시다. 1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3학년 2학기 L1 펴보세요. 19쪽이죠? 자, 1번은 건너뛰고요.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물론 이제 여기가 6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6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현이고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수선의 발에 의해서
원래 있던 현이 2등분 되기 때문에 반띵해서 여기가 6인 겁니다. 그죠? 여기가 x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됐잖아. 그지? 뭐 쓰시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 되겠죠?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은 8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시면 되고요. 64에서 36 빼니까 28이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3번은 눈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 문제 그걸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3번 눈으로 같이 한번 볼 건데 현 두 개가 나와 있고요.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현 xcm일 때 x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지금 두 현은 뭐가 똑같냐면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그어봤을 때 수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현과 오른쪽에 있는 현은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7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보시면 현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원의 중심부터 현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가 3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현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 현의 길이는 얼마겠어, 준서야? 여기도 8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현을 반띵하고 있겠죠. 이해되시나? 이만큼의 길이가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3, 4, x니까 x가 몇이 나오시면 되겠어? 5가 바로 튀어나오시면 되겠죠.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 O에서 두 현 AB, AC까지의 거리가 같고 각 A가 40도일 때 각 B의 크기는 몇 도인지 구하여라. 여기 구하는 거죠. 네.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뭐가 같다 그랬냐면 이 둘의 길이가 똑같대. 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AB랑 AC는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두 현까지 수선을 내렸고 그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두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각 B가 몇 도인지 구하시려면 삼각형 전체 내각의 합 180도에서 꼭지각 40도를 빼신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70도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되셨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필수 예제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이요? 22쪽이죠? 자, 1번. 다음 그림에서 두 직선 PA, PB가 원 O의 접선일 때 각 X는 몇 도인지 구하여라. 아, 여기에 직각 표시가 안 나와 있군요. 자, 뭐라 그랬냐면 접선이래요. 그죠? 접선인데 여기가 접점이 되겠지? 그죠?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랑 만나는 접점까지 선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수직이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사각형이죠. 이해돼?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야? 360도. 인데 이미 정해진 90도 두 개. 180도 빼면 x랑 125도랑 더했을 때 몇 도 나와야 돼? 180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x는 55도가 되시면 되겠다. 자, 2번 다음 그림에서 반직선 PA는 원O의 접선이고 점 A는 원O의 접점일 때 선분 PA의 길이는 A이다. 이때 A 제곱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반직선 PA가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지금 원의 중심 O에서 접점 A까지 선분을 그었으니까 얘가 무조건 수직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겠어? 3이겠죠. 왜냐면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반지름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지금 4인 거고 여기가 3인 거죠. PA의 길이가 A라며. 그럼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사용하시면 되죠.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A 제곱은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16에서 9 빼는 거니까 7이 나오시면 되겠다. 되셨나요? 다음에 3번이죠. 호호.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원 O를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2cm, 1cm인 두 원이 있습니다. 작은 원에 접하는 선분 AB의 길이가 A일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작은 원의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그었으니까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A까지를 이어보시면 이만큼 길이 얼마야? 2. 왜? 이 반지름이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됐고 빗변이 2, 여기가 1이야. 그러면 AT의 길이는 얼마예요? 얼마?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선분 AB의 길이니까 AT 길이에다가 2배 하시면 되죠. 그러면 2루트 3. 근데 요게 A인 거고 A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12가 정답으로 오시면 되겠죠.
자, 5번. 다음 그림에서 두 점 A랑 B는 점 P에서 원 O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다. OB의 길이가 5, PC의 길이가 8일 때 PA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자, 접선의 성질이죠. 접선 길이는 뭐? 길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직각인 걸 알고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 완성되어 있는 OPB 삼각형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똑같으니까 여기를 대신 쓰겠다.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5. 왜? 반지름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13, 한 변의 길이가 5야. 그러면 PB의 길이가 얼마야? 5, 13. 그리고 얼마여야 돼? 12. 그래서 PB의 길이는 12가 나오시면 되겠죠. 자, 1번. 다음 그림에서 원 O는 삼각형 ABC의 내접원이고 점 DEF는 접점이랍니다. AB의 길이가 8이고 AD의 길이가 2, AC가 5일 때 BC의 길이는? 아, 여기 몇 쪽이냐면 25쪽이에요. 넘어갔어요. 여기가 2야. 여기는 얼마야? 2. 그죠?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같은 게 말이 되죠? 그럼 여기가 2면 이만큼은 얼마야? 3. 요만큼은 6. 여기가 6이면 여기는 얼마야? 6. 여기는 3. 그래서 BC의 길이는 6 더하기 3 하셔서 9가 나오시면 되겠죠. 자, 2번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원O의 외접 사각형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사각형의 네 변에 원이 전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내접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사각형 안에 내접원, 오케이? 사각형 안에 사각형의 네 변에 모두 다 있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사각형은 몇 개 없고요. 특수한 사각형이라 그랬고 특수한 이유는 마주보는 변끼리의 합이 똑같습니다. 7이랑 15랑 더한 거랑 x랑 12랑 더한 거랑 똑같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얼마냐면 10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끝났고요. 40분에 개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